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입니다. 주택 공급 문제가 최근 몇 년 새 가장 뜨거운 경제 이슈로 떠오르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LH 사태와 재보궐선거로 부동산 관련 이슈가 화제의 중심이 되며 향후 대선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이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최근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영산대학교 서정열 부동산 대학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부동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최근 들어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잖아요. 여기에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값이 두드러지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양극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미 정확하게 짚고 계신데요. 예, 우리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적으로 볼 때는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은 계속 지금 우상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상승폭이 둔화된 가운데 가격이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일단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역시나 우리 지역의 부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끌고 있는 것은 해수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렇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지금 하회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는 상승폭이 좀 둔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해수동 지역 플러스 동구와 남구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전세 가격은 역시 해수동에다가 기장군과 북구 정도가 전세 가격이 조금은 상승하고는 있지만 예. 이건 역시도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적으로는 상승폭이 좀 둔화되면서 숨고르기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 거래량 관련해서는 작년 11월에만 해도 지금 한 12,000건 정도가 거래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올 3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2,300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네. 그만큼 거래 자체도 네. 이제 역외 자본 내지는 투기적 수요가 좀 빠지면서 거래 자체도 조금은 둔화된 상황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12,000건에서 2,300건이면 상당히 거래 건수는 많이 준 모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국 평균보다는 또 집값 상승이 둔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2017년 5월 당시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20여 차례의 대책이 나오는 등 참 여러 번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몇 번째인지 헷갈릴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도 대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실 텐데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5월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예.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25번째 대책이 지금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25번째 대책이 이사 대책이라고 해서요. 변창흠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첫 1호 대책이었는데 예. 그것까지 포함하면 지금 시장의 판단은 25전 25패 아니냐 이런 식의 그 판단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는 주요하게 문 대통령도 주택 정책에 대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어느 정도 시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신년사를 통해서 공급을 규제했던 것, 그러니까 공급을 제한했던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낙연 대표도 4.7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의 주택 정책은 좀 잘못됐다라고 시인한 것처럼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물론 서울 중심의 강남 중심의 규제 대책 때문에 그랬던 것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주택 정책은 규제 중심에서 그러니까 세금을 위주로 한 규제 중심에서 사실은 공급 확대로 전환되면서 그 동안 네. 정부의 그 대책들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궐선거 시행 전에 여당 지도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앞서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보유세 중심의 세금 규제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세금을 좀 더 많이 부과하는 쪽으로 예. 규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급을 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급 부족 때문에 사실은 집값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예. 그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25번째 대책부터 공급 확대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전까지의 24번째 대책들이 공급을 확대하기보다는 사실은 세금을 통한 규제 정책의 일환이었다라는 것을 자인한 꼴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세금 문제 관련해서도 지금 그 정부 쪽에서 발표한 자료이기도 합니다만 예. 아마 다 공론화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 보유세 자체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한 85% 올랐다.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그만큼 집값이 상승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그만큼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는 세금 징수에는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 그만큼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 이런 것들도 좀 커진 것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공급 확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네. 정부도 정책적 변화를 지금 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세가 85% 이상 오르는 등 세금을 통한 정책에만 집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시행되어 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우리 부산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예. 풍선효과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 실수요자에 기반한 그 수요 그리고 그런 수요가 확대되면서 우리 부산 지역의 집값이 좀 올랐다면 예. 상관없겠습니다만 사실은 서울 강남 규제 일변도의 규제 정책 자체가 지역으로의 저평가된 지역으로의 역외자본 유입 내지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겠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뭐 그런 측면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대장지라고 할 수 있는 해수동 지역의 집값도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던 것이고 네. 결국은 해수동 지역 중심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거나 또 재지정되는 곡절을 좀 겪었습니다만 네. 그럴 때마다 역외자본은 우리 지역에 투하돼서 우리의 집값을 지역 실수요자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예. 역외자본의 유입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지역 실수요자들도 같이 예. 그런 수요에 편승하는 그래서 결국은 좋지 못했던 여건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악순환 이런 것들이 바로 서울 강남 중심의 규제 일변도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으로는 역외 자본의 유입 등의 어떤 풍선 효과를 만들어낸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여기에 또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이 임대차 3법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임대차 3법은 결국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은 어느 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임차인 보호라는 문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소위 임대차 3법이 왜 도입됐냐 하는 것이죠. 네. 단순하게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실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임차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전세 물건 예. 또는 월세 물건들이 잠식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중에 물건들이 전세 물건이나 월세 물건들이 많았으면 사실 또 전세값이나 월세값이 이렇게 또 많이 오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금은 악순환인데 물건들을 부족하게 만든 것 그리고 전월세 가격 또는 임차인의 주거권을 불안하게 만든 것 자체가 사실은 시중의 물건들 시장의 물건들이 없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고 거꾸로 물건들이 왜 없어졌냐 하면 네. 바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였다면 사실은 임대차 3법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건이 부족하니까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명분은 맞지만 예. 그 배경에는 물건을 없앤 사실은 그 주택가격의 상승 네. 결국은 정부 정책의 어떤 잘못된 추진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임대차 3법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몇 년간 집값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오르면서 서민층 분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말 이제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은 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이번에 영끌족과 또 전세 난민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그런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영끌이나 패닉바잉이나 이미 익히 우리 일반 국민들도 이제 알고 계시는 보통 명사처럼 돼버렸는데요. 예. 그만큼 일생을 두고 가장 크게 돈이 들어가는 상품이 바로 주택입니다. 예. 그 주택 가격이 이렇게 뭐 20% 30% 올랐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만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박탈됐다라는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시장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되는 것이 맞는데 그 공급을 제한했던 것, 그 여파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뭐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 규제가 좀 더 강화됐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네, 네. 지역까지도 그런 여파가 좀 더 미쳤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 지역의 집값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역외자본의 유입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부동산 시장을 또 끌어오르게 만든 네. 배경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네. 저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의 결정 뭐 이런 네.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리고 또 선순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것이 안 됐을 때 악순환이 바로 지금의 뭐 예를 들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뭐 60% 70% 올랐다라고 하는 예. 그런 것들이 바로 공급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부산 지역의 평균 매매가가 2억 9천만 원이었는데 1년 사이에 뭐 3억 6천만 원 이렇게 엄청나게 뛰면서 시민분들께서도 많이들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지난 1일에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민분들의 불신과 또한 차기 정부에 대한 부동산 집값을 좀 잡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부에서 말하는 소위 일관성의 유지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결국은 이사 대책을 통해서 공급 확대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환이라는 것도 공공주도로 이제 포커스가 좀 맞춰져서 민간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의 이익을 공공이 조금 더 취하는 쪽으로 그리고 공공 기여를 통해서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예. 일반 토지 등 소유자 입장에서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런 공공 주도의 공급 정책을 선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우리 부산은 더 서울과 비교했을 때도 집값이나 땅값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예. 그런 개발 이익이 생긴다 그러면 그것을 공공 기여를 통해서 가져가기보다는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조합원의 목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겠고요. 예. 그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 또 지역의 입장에서도 많이 이제 그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조합원으로서는 할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정부의 일관성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공공성 주도를 통해서라도 공급 주도로 정책은 바뀌었지만 예. 그것을 민간 주도로 내놓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일관성의 유지 같고요. 예. 뭐 그것 자체가 사실은 일관성의 유지가 아니라 세금 중심의 규제 체계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을 했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정부 입장에서 일관성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것이기 때문에 좀 어폐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공급 부족을 꼽으셨는데 지난 보궐선거 기간에서는 부산시장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주택 공급 관련 정책들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부산 지역의 실정에 맞는 부산의 주택 안정 대책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오른 원인 자체가 뭐였냐 하면 예. 바로 역외자본의 유입 또는 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지역 전반에 퍼지면서 예. 급격하게 오른 것이거든요. 예. 그것이 만약 지역 실수요자에 기반했다면 어차피 어느 정도는 당연한 가격 상승의 결과에 대해서 용인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을 텐데 예. 그 배경이 바로 서울 강남 규제에 따른 역외자본의 유입이라 측면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역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가격이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내 집을 마련하는 기회는 오히려 박탈당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화내실 만도 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산 지역의 주택시장이 작동을 해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서울의 규제에 따른 역외자본의 유입이라든가 아니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제 계속 그 상승 국면을 맞은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역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내가 집을 사야 되거나 아니면 잠재적 수요 입장에서도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너무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그만큼 많은 자산을 써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예. 조금은 서울 주도의 또는 서울 강남 위주의 공급 규제 대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지역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좀 오히려 역차별됐거나
좋지 못한 상황을 만들어 왔다는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부산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부산 밖의 문제 때문에 네. 우리 부산의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겠죠. 네, 우리 부산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전반적으로 뿌리 잡혀 있는 문제다 이렇게 그러다 말씀하신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왜 4.7 지금 선거를 앞두고도 예. 우리 부산의 주택 문제는 그렇게 서울 강남처럼 이렇게 포커스가 인되지 않느냐. 거죠? 예. 그것은 어찌 보면 몇 년 동안 우리 부산 지역의 집값이 올라가면서 서울 수도권보다는 우리 지역의 집값을 올라간 것에 대한 주택 공급이 좀 더 과잉됐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 매매 가격도 전국 평균보다는 하회하고 예. 전세 가격도 훨씬 하회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공급에 따라서 우리 수요가 지금 갑자기 많이 사야 되겠다 또는 전세 물건이 부족하다라는 상황은 아닌 것이란 얘기거든요. 예. 그만큼 우리 부산 지역은 집값은 올랐지만 오히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역의 수요와 공급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공급의 문제는 오히려 공급 과잉 문제를 우려할 정도지 예. 수요가 그렇게 막 확대된 상황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 이 모든 것들이 조금은 설명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또 이전에 아까 공급과 관련해서는 이제 공공주도와 민간주도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후보자들의 경우는 주택 관련 정책에서 공공주도와 민간주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사대책을 중심으로 나왔던 공공주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이 8 정도 그리고 공공에서 한 2 정도를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전체 필요한 주택의 소유량이 있다면 그거의 80%를 민간에서 공급을 했고 공공이 어느 정도 20% 정도를 담당을 했었는데 지금은 공공주도로 간다는 얘기는 한 민간 5, 공공 5 정도로 공공의 공급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측면이거든요. 예. 거기에는 근데 말씀드렸던 토지 등 소유자로서 조합원의 그 이익을 공공이 조금은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제 가져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은 지금 그렇게 해서라도 공공주도로 민간들은 잘 따라오지 않으니까 조합원들은 잘 따라오지 않으니까 공공이 좀 앞서서 지정을 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쪽인데 아직 그렇게 많은 지금 호응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를 들면 그러한 공공주도의 그 공급 대책이 우리 부산에 그럼 필요하냐? 사실은 말씀드렸던 그 서울과 비교했을 때 우리 부산의 집값이 아직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예. 또 그렇게 공급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주도의 정책이 우리 부산에는 아직 접목되지 않은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부산은 부산 나름대로의 시장에서 맞게 수요와 공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어느 정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부동산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지자체의 역할이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질 것 같고요. 예. 예를 들면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또는 재지정 관련해서 묶었다가 풀리면서 우리 부산 집값이 또 껑충 뛰어오르는 경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그 경험치로 쌓이면서 우리 시민들도 야 이제는 중앙정부가 의사결정을 일관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의 목소리도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와 판단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 또 그런 것들이 우리 부산의 주택정책 관련해서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시간 부산 지역의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